안녕하세요.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여러분은 고고학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물찾기? 화석? 미이라? 황금? 고고학은 잠들어 있는 세계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단순한 과거 유물을 찾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유물 뒤에 숨어 있었던 과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그들이 살던 세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강인욱과 함께하는 미스터리한 발굴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낙서를 해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아마 낙서한다면은 주로 이제 담벼락에다가 하고 뭐 혼도 나고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의 수많은 그러한 국보 중에서도요, 그런 고대인들이 담벼락에 바위에 그렸었던 그 그림이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울산 반구대의 암각화입니다. 암각화는 사실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 아주 많이 있어요. 길 가다 보면은 바위 자락자락마다 그러한 그림이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만주하고 한반도로 오면은 거짓말같이 그 암각화가 다 사라지고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나온 게 바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이 반구대 암각화는 크리스마스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약 한 48년 전 1970년도 12월 24일에 동국대학교에 있는 여러 학자님들이 울산 지역의 그 불상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답사했었죠. 현재 주민들이 여기 그러한 바위 그림이 어딘가 있다는 말을 듣고요, 가보았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암각화인 울산 천전리 암각화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 우리나라 최초의 암각화에 모든 학자들은 놀랐죠. 아니, 이런 게 우리도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1년 뒤 또 12월 25일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대하고 엄청난 그러한 그 그림이 발견되었어요. 거대한 암벽이 마치 캔버스처럼 되어가지고 수많은 호랑이, 동물, 그리고 심지어는 고래 그림까지도 있는 그 암각화가 발견되었죠. 그 이후로 한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서 현재는 암각화가 약 한 40개 정도가 발견되었어요. 그래도 다 작고 고인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지 울산 반구대 암각화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반구대 암각화는 모든 암각화 연구자들의 미스테리이며 꿈이에요. 사실 돌에다가 그림을 새긴다는 것은 단순한 낙서 차원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 다빈치 코드와 같은 수많은 그 사람들의 숨겨진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래예요. 이 고래라고 하는 그 사냥 장면은요, 전 세계의 암각화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이 반구대에서 나오는 그 고래는요, 다양한 고래들이 생동적인 모습들, 심지어는 임신을 하고 있는 고래까지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고래를 봤다 신기하다가 아닙니다. 고래를 사냥을 했고 다양한 고래 종류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한국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 시대의 발굴을 통해서요, 고래뼈가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아마 작살이 꽂혀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대 사람들 작살로 고래를 잡고,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래는 상당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을 것입니다. 고래잡이가 오는 날 아마 사람들은 같이 축제를 하지 않았을까요? 축제하면서 그날 잡은 고래를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을 되새겼고 그것들이 암각화에 남았던 것이었겠죠. 자, 또 다른 코드가 있어요. 울산 반구대에는 참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요,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서 널리 유행하는 그러한 동물들의 모습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몸에 얼룩무늬가 있는 표범이라든지 아니면은 곰,
호랑이 같은 그러한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 반구대의 암각화의 동물 스타일은요,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스타일과 아주 유사해요. 그러면은 혹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예.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증거가 나왔어요. 바로 울산 반구대에서 발견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옆으로 바라보고요 있는데 특이하게도 무릎을 꺾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타이를 비롯한 유라시아 초원 일대의 모든 암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옆을 바라보면서 발을 꺾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춤 뒤에는 이렇게 그 주머니 같은 거를 찾는데 그러한 모습도 울산 반구대와 알타이 지역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동떨어져서 울산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고 아마 서로 비슷한 스타일로 그림을 만들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코드가 있어요. 사람들은 고래하고 동물만 봐요. 그런데 동물이 모여있는 그쪽에 북쪽에는 아주 작은 조각배의 그림이 있습니다. 조각배는요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표시되어 있어요. 아마 고래 잡는 배였던 거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고래 잡는 배가 고래가 있는 쪽이 아니라 고래가 아닌 육상 쪽, 동물이 많은 쪽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암각 가장 북쪽에 위쪽에 있어요. 이거는 고래 잡는 거라 볼 수 있을까요? 유라시아 암각화에는 비슷한 코드가 발견됩니다. 바로 알타이 지역과 그 중앙아시아 일대 초원에서는요 암각화가 있으면은 반드시 암각화의 가장 위에 이렇게 조각배를 탄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알타이 지역은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고래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저승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이거는 태양을 또 상징하는 보통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 성스러운 곳은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반구대 암각화에 있는 배하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형태는 바로 태양을 쪽을 향하면서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향하고 있고요. 그 연대는 대체로 유라시아 일대는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그러한 배 모양의 그림이 많이 있어요. 예,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암각화라는 것이 참 재미있지만은요 또 연구자들한테는 진짜 머리가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암각화가 언제 만들어졌을까라는 문제죠. 어떤 학자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이것이 만들어졌다. 또 어떤 학자들은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래 사냥 자체는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유라시아 전체로 봤을 때 신석기 시대의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암각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반구대의 주요한 그러한 그 연대는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주로 청동기 시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하나의 마을 넘어서 거대한 이제 국가로 가는 그러한 중간 단계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지내고 서로 같이 화합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를 이어주는 그러한 그 유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울산 지역이 그 청동기 시대 때 사람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 암각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반구대 암각화에는 거기 바닷가니까 고래를 많이 잡죠. 그 다음에 강에서 흘러오는 육상에서 나오는 강가의 물고기도 있고요.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산간 구릉지대, 평야지대에는 이렇게 그 논도 많이 있었고 아마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한마디로 살기 좋았던 곳이었겠죠. 그래서 반구대 암각화를 만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 청동기 시대가 발달되면서 더 활발하게 암각화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자신들의 후손들의 복을 빌어주던 아마 우리 보통 생각하는 우리들과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참 많은 미스터리가 있답니다. 울산 반구대 이외에는요 한반도에는 그와 같은 거대한 암각화가 없고요.
또 다른 지역의 암각화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고래나 동물을 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동그란 원문이라든지 지그자그 문양 같이 그러한 그 기호들을 많이 만듭니다. 마치 요즘에 많이 쓰는 이모티콘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반구대 암각화는 아마도 우리에게는 완전히 잊혀진 울산 지역만의 독특한 고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서양에는 다빈치 코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반구대 코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고대로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숨겨진 그 고대의 코드는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암각화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저는 이 암각화의 반구대가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학자들에게 열리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또 그날이 오기 위해서 우린 또 계속 문화재 보호와 또 암각화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